강하준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아 있었지만 그 공간은 텅 빈 성체와 같았다. 아침 해가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을 비출 때마다 그 빛은 마치 그의 차가운 심장을 더욱 두드러지는 그림자로 만드는 듯했다. 넓은 식탁 위에는 개인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고급스러운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늘 혼자였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침묵, 그리고 끝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의 진동만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화면 가득한 재정 그래프와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들을 응시하며 밤새 잠들지 못한 눈을 비볐다. 그의 삶은 오직 숫자와 성공, 그리고 더 큰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준은 재개발 예정지인 낡은 구도심을 자신의 새 프로젝트 부지로 확정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건물들이 새로운 고층 빌딩 숲으로 변모하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그에게 과거는 그저 미래를 위한 발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은 새로 인수한 구도심의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낡고 비좁은 골목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곳곳에는 철거된 건물들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흙먼지를 휘날렸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 허물어진 벽돌더미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준은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그의 스케줄은 빡빡했고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애처로워졌고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 한구석을 툭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차를 멈추고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였다. 다리 한쪽을 절뚝이며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였다. 털은 엉망이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다. 하준은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비서에게 연락해 처리하라고 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충동이 그를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그르릉거렸다. 하준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부드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작은 몸은 그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은 그 길로 가장 가까운 24시 동물병원을 찾아갔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상태를 진찰하며 놀란 눈으로 하준을 바라봤다. 다행입니다. 큰 상처는 아니고 며칠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준은 고양이가 괜찮다는 말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 모든 광경은 인근의 낡은 건물, 잔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한 소년의 눈에 포착되었다. 소년의 이름은 김민준. 10살 남짓한 나이에 거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 민준은 어른들, 특히 돈 많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그들은 늘 자신과 같은 약자들을 짓밟고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편견을 흔들었다. 차가워 보이기만 했던 억만장자가 작은 생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민준에게 묘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민준은 하준의 차 번호판과 그가 향하는 방향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 억만장자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하준은 늘 자신의 왼쪽 손목에 낡은 회중시계를 차고 다녔다. 금색 테두리는 빛이 바랬고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화려한 그의 수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그는 이따금 회의 중에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말없이 시계 뚜껑을 열어 안쪽을 들여다보곤 했다.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낡은 나무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여인은 하준의 어머니였다. 그 집은 하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지금은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 바로 그 구도심의 낡은 집이었다. 그 집은 행복했던 그의 어린 시절의 전부였고, 동시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비극적인 기억의 장소였다. 그는 성공을 통해 그 모든 비극을 지우려 했지만 이 회중시계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과거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는 시계를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꿈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봉인되어 있었다. 강하준은 성공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했고 감정은 효율과 이익 앞에 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낡은 구도심의 마지막 남은 한 채, 철거 예정 부지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는 작은 집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 집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보금자리이자 모든 행복이 사라진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하준은 그 집을 단순히 철거 대상이 아닌 자신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징으로 여겼다. 회장님, 해당 부지에 대한 철거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만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낡은 목조 주택인데 소유주가 수십 년 전부터 행방불명이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김 비서는 강하준의 그림자처럼 모든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는 충직한 인물이었지만 가끔씩 하준의 냉정함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다. 하준은 서류를 덮었다. 아니, 내가 직접 가보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 집이 자신의 옛집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 집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봉인한 상자이자 반드시 부숴버려야 할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은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그 집을 찾아갔다. 낡은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가 막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려 할 때였다.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외침에 하준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다. 바로 며칠 전 그가 치료를 도와주었던 고양이와 함께 있던 바로 그 소년,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그의 낡은 옷차림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강렬했다. 그의 뒤에는 그를 따라온 듯한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여긴 사유지다. 하준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민준은 한 걸음 다가서며 손으로 낡은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저기 사는 영혼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집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이 근방에서 노숙하며 이 집을 오랜 시간 지켜봐 왔고 이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이상해지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었다. 그는
그 집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 집이 재개발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믿었다. 하주는 코웃음을 쳤다. 영혼, 그런 미신 같은 소리를 하는군. 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믿지 않아. 그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유령이나 저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려 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아저씨, 저기 들어가면 아저씨도 이상해질 거예요. 예전에도 저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들 미쳐서 나갔어요. 과연 지하실에 이상한 방이 있어려할 거요. 아무도 모르는. 민준은 간절한 표정으로 하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간절한 눈빛에 하준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민준의 두려움은 너무나 생생했다. 며칠 전 그가 고양이를 도와주었던 민준의 순수한 모습이 떠올랐다. 하준은 결국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저 아이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준은 철거를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연락해 일단 철거를 보류하고 해당 부지의 토양 분석과 건물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다시 진행해라 라고 지시했다. 그의 결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의아함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미신을 철저히 배격해온 강하준이 노숙 소년의 말을 듣고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정을 변경하다니, 이 소식은 곧바로 그룹 내부에 퍼져나갔다. 특히 하준의 경쟁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사 박도윤의 귀에도 들어갔다. 도윤은 하준의 유일한 약점은 쓸데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강하준도 미신에 넘어가는군. 저 꼬맹이의 헛소리에 휘둘리다니. 역시 리더의 자격이 없어. 도윤은 하준의 이러한 행동을 그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민준을 미행하고 하준이 그 집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지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도윤은 하준의 최근 업무 실적에 대한 사소한 트집을 잡아 회의 석상에서 그를 비난할 준비를 했다. 그는 하준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하준의 지위를 위협할 계획을 꾸몄다. 하준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놓친 작은 불안감과 민준의 순수한 경고가 거대한 음모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강하준은 민준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의 오랜 신념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그 낡은 집과 주변 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시했지만 자신의 마음속 의구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났다. 그에게 그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과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뒤섞인 해명해야 할 수수께끼가 되었다. 하준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낡은 골목길 어귀에 조용히 멈춰 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낡은 집은 낮과는 또 다른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깨진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물건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집 안으로 발을 들이려던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지하실에 이상한 방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하주는 집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문이 땅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습하고 음침한 기운을 내뿜었다. 하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먼지로 가득했고 귀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가구들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기계 장치들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쪽 벽에 꽂혔다. 다른 벽들과는 달리 유난히 깨끗하고 매끄러운 부분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틈새가 느껴졌다. 하주는 온 힘을 다해 벽을 밀쳤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안쪽으로 밀려났다. 그 뒤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공간이 나타났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다. 하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낡고 찢어진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에 놓인 한 권의 오래된 가죽 노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노트의 표지에는 흐릿하게 김 박사의 연구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하주는 노트를 펼쳤다. 안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도면, 그리고 손으로 쓴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노트는 이 집의 과거 주인이자 화학자인 김 박사가 기록한 연구 일지였다. 김 박사는 이 집 지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상한 가스 누출 현상을 연구하고 있었다. 노트에는 땅속에서 새어나오는 미지의 가스, 환각 유발, 기억 상실 유도, 정신 착란 유발 등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이 가스는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았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사람의 정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김 박사는 이 가스를 영혼의 안개라고 불렀고 이 가스 때문에 이 집의 이전 거주자들이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거나 급기야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집이 저주받은 집으로 불리게 된 과학적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거기 계세요. 바로 그때 지하실 입구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하준이 다시 그 집에 갔을까봐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하준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도했다. 하준은 민준의 존재에 놀랐지만 이내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노트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하준을 바라봤다. 제 말이 맞죠? 그 집은 영혼이 아니라 이상한 기운 때문에 나빴던 거였어요. 민준의 눈빛에는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어른들에게 자신의 말이 통했다는 뿌듯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은 멀리서 어둠 속에 숨어 하준을 미행하던 박도윤 이사의 수하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는 하준이 민준과 함께 집 지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도윤은 하준이 그 낡은 집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준이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윤 이사는 사내 게시판에 강화준 회장의 비정상적인 행보와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하준이 밤늦게 낡은 집에 숨어 들어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노숙 소년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었다. 강하준 회장이 미신에 빠져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다.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박도윤은 회장 불신임 투표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준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하준은 예상치 못한 음모와 자신의 과거가 얽힌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가 발견한 김 박사의 연구 일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강하준의 심장은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후부터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못했다. 박도윤 이사의 음모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하게 진행되었다. 회의는 이사회가 열리는 최고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곳은 한때 그가 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던 신성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 권력을 빼앗으려는 재판장이 되어버렸다. 회의 당일 아침, 하준의 펜트하우스는 비장한 침묵에 잠겼다. 그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차가웠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비쳤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회중시계를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시계는 그에게 힘과 동시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켰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김 비서는 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하며 하준의 지시를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박 이사가 모든 이사들을 상대로 회장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비서는 보고하면서도 하준의 결연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보았다. 하준은 김 비서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 박사의 연구 일지와 함께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어젯밤 지질학자와 환경 전문가를 비밀리에 동원하여 낡은 집 지하의 가스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이사회 시작 전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섰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과 주요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의심, 그리고 비판적인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박도윤 이사는 하준을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강하준 회장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무기한 연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박 이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마치 하준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듯했다. 하준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사님들, 투자자 여러분, 저는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의 철거를 잠정적으로 보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미신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박 이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미신이 아니라면 뭡니까? 노숙소년의 헛소리를 믿고 그룹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말입니까? 강하준 회장님은 최근 들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장님께서 더 이상 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 이사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뿌리며 하준의 최근 실책들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소한 오류들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하준의 무능력을 강조했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다. 하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정신 차리라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차갑고 인간적인 교류가 없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진정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 강하준 회장님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합니다. 박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는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투표는 지금으로부터 30분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안에 해명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30분. 하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김 박사의 연구 일지만으로는 이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증거를 원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회장님, 방금 환경분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낡은 집 지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양의 유독가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예시맙다.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하준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옳았다. 민준의 경고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사회에 김 박사의 연구 일지와 함께 방금 받은 가스 분석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것은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닙니다. 이 지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 건물을 지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준은 연구 일지의 핵심 내용과 가스 분석 보고서를 펼쳐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과 투자자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이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음모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준을 비난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준은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비난이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홀로 모든 압박을 견뎌내며 진실을 밝혀냈고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서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에 찬 낡은 회중시계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끈처럼 느껴졌다. 강하준이 내민 서류들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다. 박도윤 이사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이사들과 투자자들의 눈빛은 경악과 의심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하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서류에 찍힌 정부 공인기관의 로고와 전문가들의 서명은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박도윤 이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는 하준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교활한 음모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다. 하준은 침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김 박사의 연구 일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집 지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환각, 기억 상실, 그리고 심각한 정신 착란을 유발합니다. 이 독성 물질로 인해 이 집의 이전 소유주들이 모두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거나 급기야 집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저주받은 집이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지질학자들이 분석한 토양 샘플 데이터와 환경 전문가들이 측정한 가스 농도 수치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수치는 기준치를 아득히 초과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곳에 건물을 지었다면 입주할 수많은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연기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분노나 의심이 아니라 충격과 함께 하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일렁이는 소리였다. 그들은 하준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도윤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겁니다. 강하준 회장은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다. 김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방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 지하에서 검출된 가스가 신경 독성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계 질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비서의 말은 박도윤 이사의 마지막 발악을 산산조각 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과 투자자들의 눈빛은 박 이사를 향해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활함이 아닌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박도윤 이사님,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 투자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이사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 모든 위험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하준은 박도윤 이사를 차분히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박 이사님, 당신은 그룹의 이익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비열한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섰다. 김 비서가 미리 신고했던 것이었다. 박도윤 이사님, 당신을 업무상 배임 및 증거 인멸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은 박도윤 이사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박 이사는 비틀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회의실 안은 숙연해졌다. 이사들은 강하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이 큽니다. 회장님의 해안과 용기 덕분에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모든 결정에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노숙소년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찾아낸 하준의 통찰력에 깊이 감동했다. 강하준은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낡은 회중시계는 그의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진실을 밝혀내며 자신을 둘러싼 편견을 깨부순 진정한 리더였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진실의 힘을 깨달은 감격이었다. 박도윤 이사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인 광경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꿈꾸던 권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횡령과 사기 혐의 외에도 유독 가스 누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범죄 혐의로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의 행위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그의 사회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사들은 하준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로 인해 그룹이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회장님의 해안과 끈기가 아니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아첨이 아닌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강하준이 단순한 돈벌레가 아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진정한 리더임을 깨달았다. 이사회는 하준에게 그룹의 모든 권한을 다시 위임했고 그의 모든 결정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강하준은 박도윤 이사가 끌려나간 자리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더 크게 남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돈과 성공만을 쫓으며 인간적인 가치를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하준은 김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은 여전히 낡은 집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준은 민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준아, 네가 아니었다면 형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 고맙다. 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형도 진실을 볼 수 있었어. 하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형이라고 칭했다. 민준은 하준의 말에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가, 아니, 형이 제 말을 믿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그 집이 나쁜 기운이 있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민준은 여전히 영혼이나 기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준은 이제 그 말을 무작정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순수한 직감을 존중했다. 하준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이제 너는 더 이상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돼. 형이 너를 돌보고 싶다. 학교도 다니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형이랑 같이 살자.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삶에서 따뜻한 집과 교육은 상상할 수 없는 꿈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하준은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민준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홀로 버텨왔던 아이의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울림이었다. 하준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그는 낡은 집을 철거하는 대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지하의 유독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하게 봉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도심 역사박물관 및 환경연구센터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하준과 민준은 맑은 날 오후 박물관으로 변모할 낡은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감쌌다. 민준은 새로 사준 책을 읽고 있었고 하준은 조용히 김 박사의 연구 일지를 다시 읽고 있었다. 형, 옛날에는 이 집이 저한테 되게 무섭고 슬픈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다. 하준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민준아, 이제 이 집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곳이 될 거야. 그리고 너처럼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법이지. 형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하준의 손목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는 시계 뚜껑을 열어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더 이상 그에게 이 시계는 과거의 아픔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가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가치를 일깨워준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의 눈께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강아주는 이제 단순한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한 소년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강아주는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김민준이라는 작은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부와 능력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강박 대신 따뜻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강아준이 이끄는 그룹은 구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낡은 집이 있던 자리는 이제 하모니파크라는 이름의 친환경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유독 가스가 제거되고 안전하게 봉인된 낡은 집은 구도심 역사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는 김 박사의 연구 자료와 함께 이 지역의 오랜 역사와 주민들의 삶이 담긴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기념관의 한편에는 민준의 방이라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들과 그가 발견했던 낡은 책들이 전시되어 작은 소년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김민준은 하준의 보살핌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생활하던 불안한 소년이 아니었다. 하준은 민준에게 최고의 교육을 지원했고, 민준은 학업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역사와 환경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념관의 어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도심의 역사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하준은 하모니파크 내에 미래환경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은 김 박사의 연구를 계승하여 환경오염과 유독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선두적인 기관이 되었다. 하준은 연구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민준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환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구도심 역사기념관의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아주는 연단에 올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곳은 한때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던 낡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그저 이익만을 쫓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작은 소년의 순수한 외침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현재의 우리가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과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의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민준이 하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혜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는 하준의 손을 잡고 함께 리본 커팅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부자 후지처럼 다정하고 자연스러웠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하준과 민준은 기념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잡초로 무성했던 마당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한 곳이었다.
하주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회중 시계를 꺼냈다. 시계 뚜껑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제는 어엿하게 자란 민준의 작은 증명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의 집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사랑과 치유가 시작된 희망의 공간이었다. 하주는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이제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 아니라 희망의 집이 되었지.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 그리고 저도 형 덕분에 희망을 가진 아이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정원의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강하주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 목매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민주는 그의 곁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자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억만장자의 두 번째 봄이자 한 노숙 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원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노숙 소년이 소리쳤고 억만장자는 그 안에서 발견한 것에 얼어붙었다.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차가운 억만장자가 노숙 소년의 경고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결국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